이번 주 경제 이슈를 족집게처럼 골라 신나게 이야기하는 시간, 신들린 경제 고란 기자와 함께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고란 기자가 들고 온 첫 번째 뉴스. SK 하이닉스가 쏘아올린 성과급 축포 파장 어디까지라는 제목인데, 사실 요즘 사람들 모이면 이 얘기 안 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이 SK 하이닉스 성과급 관련 파장.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한마디를 얹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회사의 노조 간의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이 얘기 상황 설명부터 좀 해주십시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4월 30일 날 수석 보좌관에 의해서 이 5월 1일이 노동절이잖아요. 네. 노동절의 의미가 이제 아무래도 있으니까. 근데 이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하고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라고 했어요. 네. 정확하게 어디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다들 이거 약간 총파업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 애둘러 거론한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사실 삼성전자 노조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죠.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노조가 뭔가 파업을 한다라고 했으면 이른바 생존권 투쟁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의 이제 파업 양태를 보자면 생존권이라기보다는 더 많이 받자라는 투쟁이다 그렇죠. 보니까 일반 국민들의 이제 공감을 좀 끌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삼성전자 지금 현재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초기업 노조 측도 네. 이것은 어떻게 보자면 우리나라 미래를 바꾸는 정도의 이제 파업이다라는 이제 명분을 부여하고 있어요. 이게 네.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의대 쏠림이 심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공대를 가서 이렇게 좋은 반도체 기업에 들어가서 성과를 많이 냈을 때는 의대 못지않은 굉장히 높은 성과를 받을 수 네. 있다라는 네. 사실 미국에서는 의사 하려고 안 하거든요. 그렇죠. 실리콘밸리 가면 네. 더 훨씬 네. 많이 받고 월가를 가면 더 많이 받으니까 그런 식의 이제 이른바 한국의 미래에 있어서 인재 재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의 그런 결정적인 인센티브 구조를 우리가 바꿀 수도 있다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네. 사실 조금 좀 공감을 이끌어내기는 네. 부족하죠. 네. 네.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까지 한마디 얹으니까 사실 좀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 최승호 위원장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노조 공격 아니냐. 네. 라는 질의에 뭐라고 했냐면요. LG 보고 하는 얘기다. 살짝 비켜놨어요. 네, 30% 달라고 하니 네. 저희처럼 납득 가능한 수준 이게 15%거든요. 그렇죠. 삼성은 로 해야 하는데라고 하니까 갑자기 가만히 있던 LG 노조는 불똥이 튄 거잖아요. 그러게요. 이게 네. 정확히 말하면 LG U 플러스 노조인데요. 최근에 올해 임금 협상을 하면서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들에 대한 그 뭔가 지적이 아니다라는 걸 피해가기 위해서 이제 다른 네. 노조를 건드리다 보니까 LG U 플러스 노조 측이 노노 갈등을 조장하는 비겁한 책임 전가다. 라면서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입장도 이제 전달하면서 이게 삼성전자 내부의 노노 갈등을 넘어서 이제 다른 또 노조들과의 갈등까지 지금 유발한 듯한 발언을 해서 지금 파장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에서 이건 약간 실수한 거 아닌가? 맞아요. 예, 그런 이게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자기들을 향한 뭔가 지적이라는 것을 좀 피하기 네, 위해서 그러니까. 말을 했는데 네, 삼성전자 이제 총파업 예고가 5월 21일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사실 또 내부에서도 지금 반도체 부문하고 반도체 외 부문하고 갈등이 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네, 이게 사실 그 성과급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15%를 네. 달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영업이익이 이렇게 삼성전자 전체로 보자면 이제 1분기에 57.2조를 벌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 나온 게 53조쯤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돈을 다 어디서 벌었냐? 반도체, 그러니까 DS 부분에서 벌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의 15%를 하건 10%를 하건 반도체 부문과 그렇지 않은 부문, 비반도체 부문 간의 성과급 격차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1분기 기준으로만 해가지고 성과급을 계산해 봤더니 1분기는 이제 이 성과가 나왔으니까 영업이 네. 실적이 나왔으니까 반도체 부분 1억 넘게 받아요. 그런데 그 외의 부분은 89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만 기준으로 한 겁니다. 1분기만. 너무 정말 차이가 좀, 예, 크잖아요. 회사 분위기가 좀 그렇겠는데요. 예, 회사 분위기 별로 좋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지금 현재 파업을 약간 주동하는 쪽은 DS 부문 쪽이에요. 반도체 부문. 네, 반도체 부문 예. 쪽. 그러다 보니까 이 비반도체 부분 쪽에 있는 노조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탈퇴 지금 러쉬가 벌어지고 어허. 있다라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모든 투쟁의 중심이 반도체 부분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 본인들은 약간 소외가 됐다고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삼성전자가 과거에 이제 보상을 성과급을 주는 걸 보면은 돈을 못 벌었어도 약간 위로금 차원으로 해가지고 왜 돈을 많이 번 부분은 영업이익에 그렇죠. 캡이 있으면 뭐 50%까지 주고 뭐 네.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자기 이제 연봉에 그런데 이제 돈을 못 벌거나 적자가 난 사업장도 약간 이렇게 위로금 차원에서 뭐 10%를 준다거나 5% 하여간 일말에 뭘 줬어요. 네. 근데 지금처럼 투명하게 바꾸자라고 하면 돈을 못 벌면 못 받는 구조가 너무 고착화되다 보니까 이 안에서의 성과급 격차가 너무 커지는 거죠. 똑같은 삼성전자로 입사했는데 누구는 저렇게 받고 누구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이 크고 네. 또 더 나아가서는 제가 아까 반도체와 비반도체 부분이라고 했는데 반도체 부분 가운데서도 메모리는 돈을 엄청 많이 벌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 안에서 시스템 반도체로 가잖아요. 예. 파운드리로 가면 여긴 적자입니다. 계속 경쟁해서 아직 네, 지금 맞아요. 뭔가 돌파구를 못 찾고 있는 상황. 그러면 성과급을 줄 때 반도체 부문으로 묶어야 되는지 아니면 야 그렇게 뭔가 부문별 성과를 따지면 아예 다 쪼개자 이렇게 되는 건지 이것도 너무 그렇게 가면 또 회사가 맞아요. 좀 제대로 안 돌아갈 것 같은데. 그래서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참 쉽지 않은 부분이 합니다. 이게 하이닉스는 좀 간단한 게 하이닉스는 반도체 회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삼성전자는 더 반도체 회사는 복잡한. 아니에요. 네. 그 삼성전자 사측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사측의 입장은 뭐냐면 지금까지 이게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닌데 나온 얘기를 뭐 종합해 보면 일단 영업이익의 10% 이거는 이제 하이닉스가 10%를 했기 때문에 예. 그 약간 맞춰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나머지 추가 부분은 주식 보상으로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10% 플러스 5% 주식 보상인지 아니면 7% 그다음에 나머지 주식 보상인지 요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사측에서는 영업이익으로 전부 다 고정해서 주는 건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고정하게 되면 나중에 있어서도 계속 그 이 영업이익에 맞춰서 성과급을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회사 측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전체 벌어진 영업이익의 15%가 고정비로 나간다고 했을 때 이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설비 투자 미래에 대한 어떤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네. 끊임없는 R&D와 설비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조금 돈을 많이 벌 때야 좀 그래도 부담이 덜하지만 돈을 조금 버는데 그 중에 15%를 떼가지고 보상으로 주고 나머지 부분을 R&D를 했을 때 돈이 이제 부족해질 우려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왕이면 이제 고정으로 주는 영업이익에 대한 성과급 보상은 좀 줄이고 나머지 부분 약간 주식 보상 쪽으로 확대하는 방안. 왜냐하면 주식 보상으로 주면 일단 이게 금방 행사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을 약간 묶어두는 효과가 있고요. 아울러서 직원들 입장에서도 야 이거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면 결국 주가가 오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주가 상승에 대해서 직원들도 함께 기여할 수 있고 어떻게 보자면 운명 공동체로 묶인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사실 많은 실리콘밸리 기업들도 주식 보상을 통해서 보상을 주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까 정확히 알려진 건 없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뭔가 내부에서는 삼성전자는 뒤로 빠져 있고 네네. 모든 언론들이나 전체 여론과 네. 오히려 삼성전자 노조가 싸우는 듯한 그런 양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알려졌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면 또 제가 댓글 같은 거 찾아보면은 야 네. 너 회사 사정 잘 모르고 하는 거다. 지금 이거 삼성전자 사측이 약간 언론 플레이 하는 거다라는 또 얘기가 나오고 그런 있더라고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하여간 그런 식의 보상을 요구하는 거 아니냐. 네. 자, 이게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되면서 하청업체들도 사실 이 성과급 요구 여기에 어떤 직접 교섭에 나설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하청업체 성과급 제도 개선 뭐 이렇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까? 사실 여기도 보면 지금 상황이 복잡한 게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부문과 비반도체 부문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네, 맞습니다. 하청업체들, 계열사들 뭐 혹은 다른 관계사들과의 관계. 이게 삼성전자 당신들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런 걸 전체적으로 좀 넓히자 이런 얘기도 네.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게 가능하고 뭐
어떤 가능성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실제로 이제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서 여기는 예. 이미 이제 성과급 협상이 끝난 상태이기 아, 때문에 예, 예. 이른바 이제 원청의 성과급 협상이 끝난 상태죠. 네. 근데 여기 이제 청주 사업장 물류 담당 하청업체 노조가 최근 원청과 이제 직접 협상을 요구하면서 네. 원청 직원은 수억 원대 성과급을 받는 반면에 하청 노동자는 수백만 원 수준에 그친다라면서 이제 노란봉투법 이후로 이제 예. 원청과의 직접 협상을 요구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예. 고용노동부에 따르면요. 법 시행 이후에 지난달 29일까지 약 한 달간 하청노조 1,000곳이 넘는 곳이 원청기업 403곳을 상대로 이제 단체 교섭을 요구했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사실 그 노란봉투법에 따라서 어디까지가 과연 실질적인 지배력이고 어디까지 원청의 대상인지가 불분명하잖아요. 지금 이제 관례나 관행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 뭐 이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이 판단이 이제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많은 소송들이 있을 네. 거고 법원이 만약에 하청 노조의 손을 어디까지 들어주는 판결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아마 하청업체 성과급 제도는 이제 빠르게 상향 평준화 될 것이라고 보는데 사실 이거를 만약에 원청이라고 하는 SK 하이닉스가 직접적으로 하청 노동자한테 성과급을 꽂아준다? 이거는 아마 좀 세무적으로 법적으로 좀 그러니까요. 복잡할 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차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상생협력금 이걸 이제 이미 조성을 해가지고 네. 하청업체에 대해서 일종의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아마 그 규모가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기금 규모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디까지인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소식 이 요즘에 이게 좀 주식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네네. 자, 5월 오늘이 처음으로 장이 열리는 날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 증시 격언 중에 셀인메이라고 그래서 5월에 팔고 뭐 연말 가을 쌀쌀할 때 산다 뭐 이런 네네.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셀인메이 이거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전망들이 있던데 이 코스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분위기는 좋잖아요. 예. 근데 저는 약간 한 가지 그런 게 그 증시 격언 중에 뭐 세린메이도 있지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너무 급하게 올랐어요. 네. 한국 주식시장은 이미 전쟁 끝났어요 지금. 전쟁 네. 영향 거의 다 극복한 것 같은 그 정도의 화랑인데. 네. 하지만 이게 뭐 그냥 뭐 기대감에만 오르는 게 아니라 일단 실적이 받쳐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실제로 숫자가 이제 나오고 맞아요. 있고. 수출 실적 보면 예. 진짜 놀라울 정도잖아요. 물론 반도체가 이제 하드캐리하고 예. 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그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도 있지만 일단 수급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데 네. 만약에 이게 세린메이라고 하는 게 사실 사람들의 심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 심리적으로 야 그럼 너무 급하게 올랐으니까 조금 차익 실현해볼까 하는 물량이 나오면 조금 쉬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수급이 어쨌든 당장의 주가는 결정하지만 결과적으로 실적에 수렴하거든요. 실적이 꺾이지 않는다면 증시 상승세는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말씀드린 대로 좀 부담은 너무 빨리 올랐다. 너무 많이 올랐다, 네. 빨리 올랐다. 이게 네. 이제 제일 큰 부담인 네, 건데, 네. 근데 실제로 이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른바 하방에 투자하는 네. 이 인버스 투자라 그러나요? 이걸 굉장히 좀 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러게요. 놀랍게도 예. 지난달에 개인이 가장 많이 투자한 그 요새 ETF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 ETF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00이요. 예. 이게 이른바 이제 곧버스라고 해서 정말 야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한 6,500억 정도 네.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한 건 외국인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에 투자한 MSCI 코리아 TR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네. 상품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같이 증시 상승에 베팅하는 종목이 했는데 그렇죠. 개인들도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그런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꽤 많다 이런 얘기 같은데 네네. 실제로 지금 ETF가 400조 원 시대라고 하는데 오, 그 좋습니다. 뭐 저 역시도 이제 뭐 ETF ETF로 투자 가입하고, 많이 예, 하시죠. 뭐 퇴직연금 이런 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올라서 좋긴 한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만 가는 막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이게 기대도 있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죠. ETF 계속 지금 돈이 몰리고 있는 상황 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이게 ETF가 몰리면서 특히나 이제 야 그러면은 반도체 한 주식에만 투자하면 좀 위험하니까 ETF로 해볼까라고 해서 이제 예. 반도체 ETF 쪽을 많이 사다 보니까 그 예. ETF로 돈 들어오면 또 반도체 주식 사거든요. 그러니까요. 반도체 주식이 오르죠. 그러면은 반도체가 또 가겠네 하면서 또 반도체 ETF를 사면 예. 거기 돈 들어오면 또 사고 예. 이게 ETF라고 하는 게요. 사실 시장이 오를 때는 선순환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하락할 때는 ETF에서 돈 빠지면 그 ETF가 주식을 팔거든요. 네. 주가가 떨어지면
또 ETF에서 매물 나오고 악순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ETF로 많이 오른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이제 쏠림 현상에 있어서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예,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돈 얘기 많이 했는데 네네. 그 중에서도 사실은 이 트럼프 얘기가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세계 경제, 네. 금융시장 뭐 다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데 자, 트럼프가 EU의 차관세 25%로 인상하겠다.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이게 지난 한 해 트럼프 때문에 전 세계가 미국 달려가 가지고 엄청나게 힘들게 한 협상의 결과인데 맞아요. 이거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싶고요. 이게 그러니까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네. 인상하겠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인상도 그냥 발표하는 게 아니라 자기 그냥 SNS 계정에 올리는 거잖아요. 네. 뭐라고 했냐면 EU가 완전히 합의한 무역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EU가 트럼프의 말대로라면 무역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뭘 준수하지 않고 있니?라고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요. 예. 그 EU 입장에서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까지 이제 그 트루스 소셜에 올리는 얘기를 종합해 봤을 때 이란 전쟁에 있어서 우리를 안 도와줬다, 미국을 안 도와줬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다 그 얘기잖아요. 라는 불만인 거예요. 예. 또 요것과 함께 나온 뉴스가 뭐냐면 독일에서 미군 빼겠다고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리고 스페인에 대해서는 이제 경고하고 나섰고요. 예. 이걸 다 보면 자기 안 도와줬던 맞아요. 나라들이죠. 예. 이러기 때문에 이제 걱정되는 게 또 우리나라죠. 진짜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도 일본하고 이제 항상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네. 뭐 도와달라, 군함 보내달라 이런 얘기하는데 안 도와줬다는 식으로 불만은 여러 차례 나타냈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한테도 영향이 올 수 있을까요? 이거 지금 좀 지켜봐야 될 텐데요. 일단 트럼프가 가장 불만을 가진 게 EU였기 때문에 네. EU에다 먼저 이렇게 던진 거고. 음. 근데 우리도 약간 그 이른바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다가 몇몇 나라를 공개 저격했잖아요. 예. 거기에 우리나라도 한번 들어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 협상을 완료한 자동차나 보편 관세 관련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EU처럼 올린다고 할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지금 걱정된 상황이긴 합니다. 아직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네네. 하는 그런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들린 경제의 고란 경제 전문 기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